야, 고졸, 내가 언제 커피에 설탕 넣으랬냐? 고졸이라 이것도 못하니? 경영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서지민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인한 내면을 지닌 대기업 후계자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풍부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한 그녀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아버지의 제안으로 안유진이라는 가명으로 고졸 계약직이 되어 회사 바닥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특권 속에 자라 일반 직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그녀가 회사에 숨겨진 진실을 기록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 회장의 딸 지민은 아버지 앞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죠. 회장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민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가 일군 회사의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경영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지민은 무심하게 던진 칭찬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경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경영자는 사람으로 경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서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지민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뭔지 아니? 바닥과 꼭대기가 너무 멀어.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뭘 느끼는지 모르게 됐어. 지민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서 회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가명으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지 않겠니? 고졸 계약직으로 말이야.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서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와 최경민 부장뿐일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야 해. 절대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아야 해. 지민은 망설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경영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가명으로 들어가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3개월. 그 기간 동안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와. 서 회장의 말에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안유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고졸 계약직 사원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회사를 알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지민은 회사 로비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유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는 그녀가 늘 입던 브랜드 의류와는 천지 차이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너 새로운 계약직이지? 안유진?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차도윤 팀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30 중반의 냉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안유진입니다. 이력서는 봤어. 고졸의 경력도 없네. 우리 팀은 바빠서 가르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적응해. 일단 커피부터 타와. 팀장의 무뚝뚝한 지시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지만 다행히 커피 머신 옆에 간단한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커피를 차 팀장이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설탕 몇 스푼 넣었어? 2스푼이요. 내가 언제 설탕 넣으라고 했니? 설탕 없이 아메리카노로 마신다고 안 들었어?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커피 취향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커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연하다는 이유였어요. 세 번째 커피를 들고 돌아오는 순간 팀장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고졸이라 이것도 못하나? 우리가 내 학비까지 대야 하나? 그 말과 함께 차 팀장은
커피잔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지민의 흰 블라우스에 쏟아졌고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야, 좀 심하지 않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모두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은 화장실로 뛰어가 블라우스에 얼룩을 닦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 순간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기록을 하기로요. 화장실 칸에 앉아 지민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첫째 날 계약직에 대한 비하 발언과 신체적 위협.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지민은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모두가 도착하기 전 조용한 사무실에서 전날의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폴더를 확인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났지만 이미 기록한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관련 회의 자료인데요. 김 대리가 차도윤 팀장에게 다가가자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주고 정리시켜 오류 없게 좀 봐.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팀장은 그녀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너한테 물이야 커피나 채워. 이런 말과 함께요. 자료는 정리하지만 회의 내용은 알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화장실 청소, 택배 나르기, 서류 복사까지 지민이 맡은 일은 점점 더 사무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인권 침해, 부당 노동행위, 학력 차별, 법적 용어를 붙이면서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지민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재빨리 문서를 닫았고 팀장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죄송해요. 업무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럴 시간에 이거 당장 스캔해. 오후 회의 전까지 끝내고. 수백 장의 서류를 지민은 묵묵히 스캔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건너뛰면서요. 그러다 우연히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차 팀장의 컴퓨터 화면에 고졸 계약직 평가 문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계약직 안유진 마이너스 학력 미달, 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이번 달 평가 최하위, 계약 연장 불가 권고. 지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내쫓기 위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그것도 근거 없는 평가로요. 화가 났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 순간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어두었습니다.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지민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안 됐네. 경비 아저씨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USB에 복사하고 녹음기의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입사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전체 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다른 부서 사람들과 섞여 대화할 기회를 얻었죠. 연수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잡담이 오갔어요. 너 고졸이라며? 어떻게 들어왔어?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네,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했어요. 운이 좋았나 보네. 우리 회사 서류 전형은 대졸 아니면 통과 안 되는 거로 알았는데.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사실이었죠. 고졸이었다면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비밀리에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연수원에 도착하자 팀빌딩이라는 명목 하에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점점 취기가 오르자 차 팀장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야, 고졸, 너도 한잔해. 회사에서 시키면 해야지. 지민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게 까다롭네. 대학 안 나온 놈들이 제일 까다로워.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지민은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는 척만 했어요.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수원 복도에서 지민은 우연히 최경민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최 부장은 유일하게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었죠. 괜찮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버틸만해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네요. 알아. 나도 가난한 집에서 시작했어.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일했고 내가 지금 겪는 일들 다 알아. 최 부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요. 도울게. 이제 같이 하자. 내가 모은 자료들 나한테도 공유해줘. 지민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팀장과 인사팀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마. 우린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최 부장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울 동맹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입사 2달째. 지민의 USB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차도윤 팀장의 비리 증거가 하나둘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우연히 발견한 회사 자금 횡령 문서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장은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런 증거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해. 최 부장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죠. 어느 날 지민은 인사팀 프린터에서 우연히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고졸 내쫓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문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내 모든 고졸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계획이었어요. 그 중에는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론 이건 불법이야. 지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서를 몰래 가방에 넣었죠. 이제 이 문서도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에서 경비원 김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뜻밖의 행운이 따랐어요. 김할아버지는 지민에게 유독 따뜻했습니다. 아가씨, 항상 유일하게 인사하는 직원이라 고마워. 다들 경비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이렇게 소중한 순간이 될 줄 몰랐네요. 할아버지, 혹시 CCTV 영상 관리도 하세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 나이에 컴퓨터까지 배웠다니까.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번 주 금요일 팀장님이 저한테 커피를 던진 장면이 혹시 남아있을까요? 김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확인해 볼게. 다음 날 김할아버지는 작은 USB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내가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 상관없어. USB에는 지난 한 달간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차 팀장이 지민에게 물건을 던지는 장면, 고함치는 장면, 심지어 다른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지민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서는 날짜별로, 녹음 파일은 상황별로, CCTV 영상은 사건별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암호화해
여러 곳에 백업했죠.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팀장과 차도윤 팀장의 대화였어요. 둘이 공모해 불법적인 일을 벌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민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회사 옥상 흡연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입사 2달 보름째 되는 날 지민의 정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침부터 차 팀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는 지민을 유심히 관찰하며 무언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안유진, 내 방으로 들어와. 차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팀장의 표정이 돌변했죠. 내 컴퓨터 뒤졌지? 내 서류들 봤지?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야근하는 널 봤어. 내 책상 주변을 서성이더라고. 차 팀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민은 확실히 야근했지만 그의 책상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이미 필요한 자료는 다 확보했으니까요. 야근은 했지만 팀장님 책상은 본 적 없습니다. 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 넌 처음부터 이상했어. 고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뭔가 숨기고 있지? 차 팀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위 커피잔을 향해 뻗어갔어요. 지민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전처럼 그녀에게 커피를 던지려는 것이었죠. 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넌 끝났어. 오늘로 잘릴 줄 알아. 그 순간 차도윤은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지민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일부가 그녀의 팔에 쏟아졌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팀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경민 부장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 회장과 2명의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차도윤 씨,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서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차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회사 자금 횡령과 직원 학대,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어. 이 자리에서 체포될 겁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차 팀장에게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어요. 곧 그는 지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지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숨어 있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대강당은 전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 소집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제 차 팀장이 경찰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숙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어제 차도윤 팀장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학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서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밝혀낸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서 회장의 손짓에 지민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계약직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강당에서는 놀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2달 반 동안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는 서지민입니다. 창업주의 딸이자
고졸 계약직 안유진이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차 팀장에게 커피를 맞던 그 계약직이 회장의 딸이었다니 믿기 힘든 상황이었죠. 지민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2달 반 동안 저는 우리 회사의 실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차 팀장이 지민에게 커피를 던지는 장면, 다른 직원들을 모욕하는 장면, 횡령 문서와 고졸 내쫓기 프로젝트 문건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차도윤 팀장은 체포되었고 인사팀장은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여된 사장님도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민의 시선이 강당의 모든 직원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한 달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지민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첫 번째 시행한 것은 커피 타임이었어요. 매일 오전 10시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했죠. 오늘은 새로운 규칙들에 대해 공식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민은 전체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최경민 부장이 서 있었어요. 이제 그는 부사장이 되어 지민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는 학력, 성별, 나이, 계약 형태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즉각적인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둘째, 모든 계약직 직원들은 1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셋째,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회사 내 모든 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지민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합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직원은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은 창가에 서서 회사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회사,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이끌어갈 회사였어요. 지민의 곁으로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괴롭히던 김대리였어요. 대표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김대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마시죠. 세 사람은 나란히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여러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민은 커피를 받아들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커피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나란히 마시는 거였어.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의 변화, 그리고 그녀 자신의 성장, 모든 것이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경영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